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엄마와 딸 사이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더 기대했고, 기대해서 더 서운해졌던 시간들. 그렇게 쌓인 마음은 어느새 말없이 벽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오래 떨어져 지내던 모녀가 이사 준비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일기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기 속에는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의 외로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은 처음으로 엄마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봄비가 잔잔하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윤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상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만 벌써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딸을 키우며 버티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컸고 계단도 많아 무릎이 버거워졌습니다. 딸 지수는 주말마다 와서 이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버려도 돼? 지수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희는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열어보고 정리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한 장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지수는 활짝 웃고 있었고 윤희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사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때 되게 젊었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사진 밑에서 얇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많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버려.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기 같은데? 윤희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려도 되는 거야. 그 말은 분명 담담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덮어두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마음을 잘 모른 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났고 그 뒤로는 명절에나 잠깐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전화도 짧았고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공책을 넘기지 않은 채 다시 상자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책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오늘도 늦게 들어왔다. 괜찮다. 아이는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2일. 그리고 그 아래에 조심스러운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수에게 말을 못했다. 지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희가 말없이 서 있는 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표정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어떤 두려움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수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지수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늦은 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일기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조심스럽게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읽는 순간 지수의 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2004년 4월 3일 오늘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세게 닫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괜히 잔소리로 들릴까봐 참았다. 아이는 요즘 나를 보면 표정이 굳는다. 나 때문에 그런 걸까? 지수는 그 문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엄마가 차로 데리러 온다고 했고 누군가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늘 일하느라 바빴고 집에 오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지수는 괜히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을 걸자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늦잖아. 그 말 한마디가 엄마 얼굴을 잠깐 굳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수는 그게 그렇게 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다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2004년 4월 7일 오늘도 지수와 말을 제대로 못했다. 괜히 공부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나는 왜 아이 앞에서만 서툴러지는 걸까? 지수가 웃는 얼굴을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지수의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지수는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 속의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를 고민하는 사람.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8일.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날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그날은 지수가 엄마에게 가장 크게 화를 냈던 날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나에게 말했다.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은 나는 매일 아이 생각만 하는데 왜 그걸 말로 못할까?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늘 참고 있다.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지수는 엄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고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다음 주를 읽었습니다. 오늘 밤 지수가 방문을 닫고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까 말까 한참 서 있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서고 말았다. 나는 왜 내 딸에게 다가가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지수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을 지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울다가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겠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역시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지금 일기장 속에는 그 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윤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그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아직도 수십 페이지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느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수의 인생이 바뀌던 날이었지만 윤희에게는 평생 마음에 묻어둔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은 문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아직 지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지수의 눈이 그 문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아직 지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 밑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1일. 지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입시 때문에 예민했고 엄마와도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고 숨이 찼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괜찮겠지. 괜찮아야 한다. 지수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는데 엄마가 아프면 안 된다. 지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아팠다는 이야기를 지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심장이 조금 약하다고 한다. 당장은 괜찮지만 무리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자고 했다. 지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수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때 지수는 친구들과 놀고 학교 이야기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그저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전혀 다른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시 갔다. 검사 결과가 조금 더 나빠졌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한다. 지수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아야겠다. 아이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지수의 눈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또 피곤해?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지수가 늦게 들어왔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왔다고 했다. 나는 괜히 잔소리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 얼굴이 밝아 보여서 그걸로 됐다. 지수의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수는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나는 괜히 말을 걸지 않았다. 괜히 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지수는 더 이상 페이지를 빨리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마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일기장의 중간쯤에서 한 페이지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날보다 훨씬 길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은 지수가 집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크게 다투고 짐을 싸서 나갔던 날. 지수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엄마의 일기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날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가 평생 믿고 있었던 기억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는 분명 2006년 11월 3일. 지수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로 엄마와 크게 다퉜던 날. 지수는 지방 대학을 가겠다고 했고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수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넌 아직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지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맨날 나 못 믿잖아.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수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살면 숨 막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대충 챙겼습니다. 윤희는 거실에 서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수에게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지수가 기억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오늘 지수와 크게 다퉜다. 아이가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지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다. 그저 아이를 멀리 보내는 게 무서웠다. 병원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내가 더 아프게 되면 지수는 혼자 남게 된다. 지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실을 지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딸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그 이유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모른다. 내가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그래서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왜 자꾸 잔소리처럼 말이 나올까? 지수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지수는 엄마가 자신을 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 이해 못해. 하지만 지금 일기 속에는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뒤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나가서 붙잡아야 하나. 100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수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할까봐. 지수의 숨이 떨렸습니다. 그날 지수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자신을 붙잡을까봐. 하지만 엄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붙잡을 마음도 없구나. 하지만 지금 일기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이를 보내기로 했다. 붙잡으면 아이 마음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현관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났다.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지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윤희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에는 어딘가 미안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버리려고 했던 건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에는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는 최근 날짜였습니다. 아주 얼마 전 지수가 이사를 도와주러 다시 집에 오기 시작한 이후의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가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보게 됩니다. 지수는 천천히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는 앞쪽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글씨도 아직 또렷했습니다. 날짜가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지수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지수가 오랜만에 엄마 집에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며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주말마다 들르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조용히 고르고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집에 왔다.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다. 나도 그렇다. 그래도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지수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둘은 밥을 먹으면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고 윤희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랑 할 말이 없구나. 하지만 일기 속에는 다른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반찬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이거 맛있네. 그 말을 듣고 괜히 기뻤다. 아주 별거 아닌 말인데 괜히 하루가 따뜻해졌다. 지수의 눈이 점점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렇게 큰 말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수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나에게 조금 조심스럽다. 아마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런 엄마였겠지. 그래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지수의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더 천천히 쓴 문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수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엄마로 사는 게 처음이라서 나는 늘 서툴렀다. 그래도 지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지수의 숨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수는 엄마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 속의 엄마는 말하지 못했을 뿐 늘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지수가 이 일기를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 딸을 한 번도 외롭게 두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걸. 지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윤희가 지수 옆에 천천히 다가와 섰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읽었구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그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던 수많은 오해들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아직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윤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합니다. 거실에는 잠깐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눈이 젖은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지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질문은 너무 늦게 찾아온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마주해야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면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윤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하면 내가 더 힘들까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거 내가 알면 마음 쓰일까봐.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너 공부도 힘들어 보였잖아. 지수의 기억 속에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입시, 친구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때 지수는 자신의 일로도 벅찼습니다. 윤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거기까지 얹으면 너 너무 힘들 것 같더라. 지수의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숨을 고른 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버티면 되겠다 싶었어.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희는 딸을 보지 못한 채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젖은 우산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집에 있어?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하는지. 윤희는 잠깐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은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는 딸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아프면 내가 혼자 남을까봐. 그 말은 아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가는 것도 사실 무서웠다.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기억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엄마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윤희의 얼굴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이 잠깐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일부러 더 멀리 있었어.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 윤희의 눈이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 말 속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이 거실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창문 사이로 흐릿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엄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엄마가 혼자 적어 내려간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은 채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눈이 살짝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는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행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을 내미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천천히 팔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희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지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해. 윤희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엄마 마음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해봤어. 윤희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주 어색했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잠깐 숨을 고른 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외로웠지. 그 말에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윤희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지금 알면 됐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혼자 안 두게. 윤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가면 우리 집도 가까워지잖아. 윤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 바쁘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올 거야. 그리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 먹으러.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반찬은 해줄게. 지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이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 준비 계속하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일기장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리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윤희는 잠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읽고 싶어.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거실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용히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수와 윤희의 시간은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사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새로 옮긴 작은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계단도 없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는 양손에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빵 사왔어. 윤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뭘 그렇게 사왔어? 지수는 식탁에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맛있는 데 생겼거든. 예전 같았으면 이런 대화는 몇 마디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씩 말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다. 뭐 먹었는데? 윤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검사하듯 물어보냐? 지수도 웃었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 관리할 거거든.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딘가 조용한 안도감이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희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지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잠깐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가끔 읽어. 윤희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읽으면 좀 이상해. 뭐가? 지수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야 보이거든.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몰랐어. 잠깐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윤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지수는 말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랬던 거잖아. 그 말에 윤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으로 엄마가 된 거니까. 윤희의 눈이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응.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알았어. 잠깐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혼자 두려고 했던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앞으로는 일기 말고 나한테 말해.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같이 바라봤어야 했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게 알게 된 마음도 때로는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의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새로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수랑 같이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